아, 망했다. 늦잠 잤다, 씨. 어제 먹다 남은 치킨 한 조각 먹고 갈까? 늦잠은 잤어도 커피 한 잔 빨고 해야지. 커피 한 잔 빨면서 이렇게 있어야 잠이 깨니까. 현장은 맥심. 이 맨날 원두커피 먹으니까 이 맥심 커피를 오랜만에 먹는다. 아, 뜨거, 씨.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그 단열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재단을 했는데 이런데 벽지를 다 벗겨줘야 되거든. 지금 벽지 벗기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를 단열을 하면 이쪽이 이제 외벽이 닿는 데고 이런 데는 외벽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벽이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외벽을 타고 코너가 돌잖아. 철거나 견적보로 옛날 집을 많이 가보면 이 외벽 쪽에 곰팡이나 쓸어 있는데, 결로가 있는데 이 내벽 쪽 연결되는 여기까지도 이 정도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저 부산에 어디 빌라 세 채 갔는데 그 영상 한번 봐보세요. 그 외벽 쪽에 요래 있으면 연결된 요까지 다 곰팡이가 다 쓸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게 되면 외벽 닿는 쪽 이쪽 벽만 하지 말고 연결되는 벽까지 이 정도는 빼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단열을 이쪽 벽 끝까지 안 하고 요 정도만 연결돼서 쓴다고 해가지고 요래 탁 끊으면 요 단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방인데 단차가 지게 놔둘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거는 집 안에 내벽이잖아, 내벽. 이거는 그 밖에 바깥에랑 바로 맞닿는 외벽 쪽이잖아, 외벽. 그 외벽 쪽인데 이쪽에서 이제 단열한다고 쳐도 집들을 이제 견적을 내거나 많이 다녀보면 이쪽만 곰팡이 쓸고 결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랑 타고 도는 이쪽, 요 이해되죠? 여기랑 타고 도는 이쪽까지도 이게 단열이 안 되니까 결로가 생겨서 도배가 있는 쪽에 곰팡이가 같이 피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왔는 여기 이 안까지는 결로나 이런 게 생기기가 쉽지 않지만 연결되는 끝단 쪽에는 좀 그래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할 것 같으면, 단열을 할 것 같으면 외벽만 하지 말고 연결된 이 단 안쪽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같이 하려고 요 정도까지 감아줘 버리면 요 끝에가 단열재가 붙는 이 마감이 단차가 나서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요만큼만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면 끝까지 한 방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하면 끝까지. 안 하면 저면만 해야 되고 요만큼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빈집이나 철거하는 이런 데 많이 한번 가보세요. 뜯어내 보면 제 말대로 요렇게 외벽만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펴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데 요 정도까지도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보면 기존에 여기 창틀에 있죠. 이제 뭐 철거를 하거나 빈집일 때 상태를 보면 아니까. 여기는 이제 햇볕이 이렇게 좀 잘 드는 곳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곰팡이가 좀 쓸어 있잖아. 다른 데는 깨끗하잖아, 세면벽이.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과거에 앞전 샤시 있잖아, 옛날 샤시. 그 샤시 이런 사이 틈 있죠. 사이 틈 이런 데서 방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방수가 됐다 하더라도 틈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온도 변화에 결로가 좀 있어서 습기가 좀 머금고 그래서 곰팡이가 폈는 것 같아요. 이런 집은 괜찮아요. 이런 집은 내가 말한 대로 이마에 감아줄 필요 없고, 좀 이제 좀 습하고 이런 방향에 있는 쪽은 대부분 보면 그런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몰딩 같은 게 이제 필름이 감싸져 있잖아요. 꼭 몰딩이 아니라도 어떤 자재면 알판이나 필름을 감싸고 있다고 치면 얘를 자를 때 지금 필름이 있는 이 마감면으로 자르면 이 끝단이 이바리가 난다고 보통 뒤집어서 이렇게 잘 자르거든요. 그래 자르면 좋죠. 좋은데 한번 보세요. 이바리가 뭐냐면 이 끝이 지금 보면 반듯한데 요 이빨 날라가는 그런 거 보고 이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한 손으로 얘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거 위험한데 자재를 잡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날리잖아요. 날리면 필름 마감면을 뒤로 돌려놓고 하면 이발이가 안 난다고 이렇게 자르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는데 이거를 앞면으로 둬도 마킹을 하다 보면 이쪽 저쪽에 마킹이 되고 하면, 내가 아까 사선으로 치다 안 잠가놔서 그렇대. 마킹을 하면 그거를 앞면 방향에 마킹이
이제 뒤집었을 때 뒤로 가고 이러면 앞에 보려면 앞에로 요래 자를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있잖아요. RPM을 봐요. RPM이 지금 이제 오르잖아. 최대한 올랐을 때, 그러니까 회전 날이 좋을 때 그때 자르면 이발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뒤집어서 이발이가 안 나게 자르는데, 마킹을 하다가 마킹한 곳이 뒤로 가면 뒤쪽에 이렇게 찾아서 보기가 힘드니까 앞면으로 돌려서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보면 내가 아까 하나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면으로 해서 RPM을 이제 RPM이 약할 때 자르면 이발이가 좀 나고, RPM이 이제 최대치 정도 스피드가 빠를 때 자르면 이발이가 잘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톱에 날이 이제 새날 그거 녹슬 날이 뭐고, 아무튼 무디지 않는 날로 자르면 이발이가 안 나요. 어휴, 이런 게 참 또 고민스러운 건데, 지금 보면 이 단열을 해가지고 이 캐싱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창을 샤시를 꽂았을 때 한번 보세요. 우레탄 폼 두께 갈수록 줄어들죠. 영상에서 확인되려나?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캐싱을 쳐서 돌려줘야 되는데 한번 봐보세요. 저 위에 내가 맞출라 하는 건 아예 덜 맞췄으니까 무시하고, 요래가 맞춰가 요 볼 있잖아요. 이거를 수직으로 본다고 치면 지금 요 정도 들어가야 맞거든. 잠깐만 한번 보세요. 캐싱이 요 정도 해야 샷이랑 맞잖아. 근데 벽 쪽에 보라니까 이마에 뜬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를 벽으로 붙일라 하면 여가 이렇게 삐뚤어져 버려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샤시를 넣었을 때 샤시가 수직이거든. 수직인데 벽이 안 바르니까 틈에 이 우레탄 폼을 충진을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샤시 단 끝단이 맞는 거거든. 내가 이제 저 레벨을 쌓아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눈으로 남은 볼 있잖아. 이 볼 크기를 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저 끝단에 모서리에 딱 붙여가지고 이 볼에 수직을 맞춰가 이 볼 크기를 보면 요 정도 와야 눈대중으로 지금 보면 수직인데, 이쪽 틈이 이만큼 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 틈을 예를 들어서 우레탄 폼을 채워가 도배를 올라타도록 만들어도 되는데,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연결되는 애 있잖아. 여기서 연결되는 얘가 사선으로 친 얘가 이마에 떠가지고 뻐끔하게 가잖아. 이해되죠? 이 코너가 붙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를 수직을 잡으려고 하면 여기 모서리 만나는 이 코너가 이마에 떠서 간다고. 이까지는 우레탄 폼을 채워가 도배가 타지만 이 밑으로는 이래 느낌이 벽이 여기서 끝나가 탁 이래 단차지는 느낌이 나쁜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수직에 이 볼 수직에 이걸 포기를 하고 벽 쪽으로 붙이든지, 아니면 이 지금 볼이 삐뚤하잖아. 이 볼을 수직으로 잡아서 열을 띄우든지, 띄우고 여기서 패싱이 돌려 나갈 때 이게 이제 이래 되겠지. 이 띄운 만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쪽 벽에 저마의 수직 맞춘 각만큼 뜬다 이 말이에요. 그 뜨면 요 코너가 여기 코너가 그래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왜냐하면 이게 집주인이나 이 클라이언트가 현장에 있으면 보여주면 되거든. 보여줘서 어디로 맞춰줄까요? 물어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딱 보고, 그 여가 좀 삐뚤어도 뭐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이쪽 코너로 붙여서 이렇게 벽으로 붙이세요. 이래 하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마름모가 됐잖아. 마름모가 그게 보기 싫으니까 저거를 수직으로 맞춰주고 벽을 띄우든 간에 이 수직으로 맞춰주세요. 벽이 뜨잖아. 또 우레탄 폼 채우고 여기서 만나는 코너 각에서 들리는 느낌, 이거는 무시하겠다 하면 이제 그래 해주면 된다고. 근데 보통 보면 작업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일하는 내내 현장에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 매일 오기도 힘들지만 왔다 해도 가끔 왔다 가니까 정말 중요하게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할 때는 정작 없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밑에 쳐나가는 모든 부분에서 각이, 그러니까 이 순간마다 요래 맞춰드릴까요 저래 맞춰드릴까요 전화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그래서 임의적인 판단으로 어떤 쪽으로 맞춰놨는데, 그럼 나중에 와서 본다니까 이거 왜 삐뚤어요 이러거든. 이건 내 경험이에요. 항상 왜 삐뚤어요 이러면은 이 설명을 해준다고. 해주면은 하기 전에는 이거를 설명 못 들었잖아. 해놨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최대한 고민을 해가 반듯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가 작업자가 해놔도, 해놨는 게 나중에 집주인이 여기가 왜 삐뚤어요 수직이 이런 소리 해보면 이게 이래서 저렇게 해서 이쪽으로 맞췄습니다 하면 자기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거든. 안 들면은 뽀록통한 거야. 그러면은
그 작업자도 짜증난다니까. 그 순간에 그 현장이 없어갖고 일일이 전화도 못하는 건데, 그럼 이쪽으로 맞추면 뒤쪽이 맞지만 여기가 이래 되는데, 아니 뭐 수직으로 이래 되는데, 그 설명을 현장에서 딱 하잖아. 다 해놨는 작업을 갖고.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어 해보면 인상이 계속 돌아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이 클라이언트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하나하나가 다 보면 마음에 안 든다 이것 가지고 이제 그게 쌓여버리면 불만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진짜로 반듯하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작업을 잘못했는 경우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지금 딱 보라니까. 야 지금 수직 아닙니까? 수직인데 여기 마름모 졌잖아. 우렌탄 폼이 저 줄어들고 여기서 볼이 넓어지잖아. 어느 정도냐면 저 코너 저쪽에는 예를 들어 1cm 뭐 여기는 못해도 2cm 이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삐뚤어졌다 이 말이지. 그래 이런 게 지금 답답하다고 내가 지금 작업을 하려 하면 이거 갖고 지금 집주인 전화해야 돼요. 전화 안 하고 내 맘대로 맞춰놓고 나중에 이거 왜 이래요 이러면 설명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답답하다니까. 이제 여기 돌아서 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이 이 설명이에요. 여기까지는 폼을 채워서 요래 딱 맞추면 도배가 올라태울 수 있지만 여기 직각에서 여기 끝나는 데가 원래 이게 벽에서 끝나야 되잖아. 얘가 안쪽으로 그래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서 이게 단차가 지는 느낌이 든다. 이 말 도배가 태우면 여기서 한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수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안 붙이고 이거는 어떤 목수가 와도 수직을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벌리잖아. 벌려서 벽으로 붙이면 이제 얘가 45도 각에서 안 맞아지거든. 얘가 벌어지면 각도가 달라지니까 45도 각에서 이게 수평하게 못 가거든. 그러니까 원래 저 작업자들은 수직 수평으로 가니까 유도리 있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태기를 해야 되면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그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쳐놓는 게 반듯하다고 그나마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안쪽으로 붙여서 여기 단차를 없애갖고 딱 붙여서 코너각을 줘도 여기서 이게 수직각이 이게 마름모로 벌어지면 이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거를 붙여주면 45도가 안 맞아지고 벌어지고. 그러니까 누가 와도 이거는 기술자 기준에는 수직과 직각이나 이런 각을 맞춰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면 작업자들은 판단이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배가 뜨니까 우레탄 폼을 채워가지고 도배가 올라타지만 결국 여기에서는 살짝 단차가 지는데 그래도 뭐 보통 코너에는 가구가 들어오고 하면 이게 마름모 지는 것보다 신경이 덜 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요런 상황도 있다고 알려드린 거예요. 오늘 점심은 삼겹 비빔밥. 내가 시키면 이런 거 안 시키거든. 그거 알아서 시키라 하니까 맛 좀 볼까. 삼겹살로 비벼서 비빔밥 먹는다는 생각 잘 안 하니까. 맛있네. 곰팡이 핀데 락스 뿌리기. 이게 보면 곰팡이 핀 거에 곰팡이 제거제 같은 거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락스가 직방이야. 락스가 이게 독해가지고 이거 뿌리면 곰팡이 다 죽거든. 모르겠어요. 뭐 누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곰팡이는 락스 뿌려 놓으면 확 잘 죽으니까 이대로 도배 타는 거보다는 그거 락스 칠해서 죽여 놓는 게 낫죠. 이게 왜 이러냐면 욕실 쪽에 붙어 있잖아. 욕실 쪽에서 나오는 게 습하면서 이 벽을 탄 거예요. 여기는 베란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외벽이 아니라서 욕실 쪽이라서 이제 그렇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걸레바지 이런 거 칠 때 한번 보세요. 각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쪽씩 붙이면 코너를 잘 못 맞춰요. 야부터 다 재단해서 붙여놓고 한 방에 요런 모양 그대로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붙일라 하면 이 붙일 게 있어야 돼. 이런 데는 타카가 안 들어가니까 벽이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앞전에는 글루건으로 급속으로 글루건이 붙으니까 실리콘 싸서 실리콘 마를 때까지 글루건으로 붙이고 이랬는데 이거 지금 그때 어디고 그 건축반에서 샀잖아요. 이걸 레진이거든. 안 그래도 내가 일하면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려 했는데 내가 지금 써보고 있잖아요. 며칠 동안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일단 첫 번째로 글루건하고 얘랑 차이가 뭐냐면 글루건은 플라스틱 수지로 붙이고 얘는 레진이거든.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도 재질이 다른 건데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글루건은 이게 뭐 걸레바지가 길잖아. 땅땅땅땅 쌓보면 앞에 게 너무 빨리 굳어버려. 그러니까 땅땅땅땅땅 해가 붙이려면 저희가 좀 굳어버리니까 글루건이 그 엄청 빠르게 막 이래 해야 되거든.
마음이 급하지. 근데 이 레진 얘는 그렇게 빨리 안 굳어요. 이 녹여내는 얘가 땅땅땅땅 쌓아놔도 글루건만 그렇게 빨리 확 안 굳으니까 이 작업 시간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붙는 게 강도가 그 글루건보다 훨씬 강하고, 그리고 이거 보면 얘는 그 선이 있는 거 유선밖에 없거든. 그때 물어봤는데 무선은 없냐 물었는데 글루건이 무선이 있잖아. 선 꼽는 게 귀찮으니까 무선으로 쏘고 하면 편한데, 얘는 이거를 레진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열이 강해야 돼서 무선으로 없다 했거든, 이 팔았던 사장님이. 근데 얘가 또 뭐가 좋냐면 이렇게 녹여놨잖아. 그러면 코드를 뽑아도 한 5분 10분 정도는 싸져요. 글루건은 코드 뽑아보면 안 싸지거든, 못 녹이니까. 근데 얘는 그 코드를 뽑아도 그 팔았던 사장님 말은 10분 동안 쓸 수 있다고 했고, 그 내가 이제 10분이라는 시간은 안 재봤지만 보통 뭐 이 걸레바지나 길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글루건을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쏘면 이게 끈이 끝까지 안 가니까 여기서 쏘다가 코드를 뽑아다가 이래 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전원들 다 녹여놨잖아. 그럼 코드 뽑아가지고 무선처럼 이래 써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선 뽑아놔도 그 사장님 말은 10분이라고 했고, 나는 뭐 시간은 안 재봤지만 뭐 5분 10분 정도 이 코드가 뽑혀도 붙이려고 써도 써지거든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혹시 이거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 나처럼 옛날에 글루건 갖고 유선으로 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써보세요. 장점, 일단은 레진이 녹여내는 애가 글루건처럼 빨리 안 굳는다. 그러니까 작업에 좀 시간에 여유가 있고, 또 이게 무선이 아니지만 유선이라서 불편할 것 같지만 녹여놓고 코드를 뽑아도 5분 10분 이상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선처럼 쓰는 거랑 좀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강도가, 붙는 강도, 접착력이 강도가 세다, 그런 장점이 있죠. 아, 힘들다. 잠깐 쉬었다 해야지. 아